제가 좀 연식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희한하게 주변에서 의대만 가면 정말 여자들이 줄을 선다, 그냥 가면 된다, 가봐라, 이런 말씀들을 은근히 심심치 않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상 가보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매주 다른 과에서 미팅이 들어오고 여사친의 친구가 소개받고 싶다 그러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잠깐 화장실만 갔다 왔을 뿐인데 쪽지와 따뜻한 커피가 놓여있는 그런 라이프 는 개뿔. 대체 이런 말을 만들어낸 시초가 누군지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80년대 학번 대선배님들에게도 이런 시대가 과연 존재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학교마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주로 메디컬 대학은 대학교 내에서 지리적으로 구석에 위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제주도, 아니다, 제주도 정도는 아니고 한 부산 정도가 맞겠네요. 이렇게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상황. 그리고 커리큘럼이 학부 체제가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예과 2년 때는 뭐 나름대로 교양 수업 들으면서 탁과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도 있지만 본과 1학년, 즉 3학년부터는 시간적으로도 고립되게 됩니다. 지리적, 시간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이중적 고립 체계 상황. 일단 시험 기간이 몇 주 일찍 시작해서 다른 과 학생들이 와 놀자 할 때쯤 슬슬 이제 시험 자료를 복사하고 도서관이나 공부하는 곳으로 격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또 시험이 끝나고 다 같이 와 축배 건배를 들 때도 우리는 아직 마지막 시험이 몇 주 더 남아있기 때문에 애들 시험 끝났다고 막 옷 사고 삐까번쩍하게 해서 대학로 놀러다니고 막 커플끼리 놀러다니고 그럴 때 우리는 아직도 시험에 찌들은 그런 X 같은 몰골로 학교 내를 추리닝 차림으로 배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의대치대 한의대가 아니어도 대학교 내에 매력적인 남자들이 천지삐까인데 이 시간 공간적으로 단절된 이곳에 와서 줄을 설 이유가 있을까요? 롯데월드 아틀란티스도 아니고. 물론 학과 내에서 특출나게 매력있는 친구들은 대학교 전체에 있어서 저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대 강동원, 치대 임두준 등 뭐 이 정도는 돼야. 하지만 늘 그랬듯이 내가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 삼성 임원진들의 삶이 어떻더라를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죠. 졸업까지 크고 작은 약 3자릿수 정도의 시험을 치러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공부하는 기계로 전락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에 빨리 뛰어든 친구들보다 세상 물정에 대해 모르기 시작하고 의사들이 사기치기 딱 좋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사회적으로 또 인간적인 매력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메디컬 친구들이 그렇다라고 정형화하고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환경이 척박한 건 사실입니다. 과가 어떻게 되세요? 아, 네, 저 치의학과입니다. 오. 하지만 그게 끝. 역시 이번 주말도 혼자. 아, 얘가 그래도 지금까지 막 살지 않았구나. 열심히 살았네. 성실한 친구야. 결혼하게 돼도 가족들은 굶기지는 않겠구나 정도지. 멋있다, 저 남자 너무 매력있어, 저 남자 갖고 싶어, 이런 느낌하고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 뻔하죠. 원래 사회적으로 인기가 있고 매력있는 친구는 그 친구 자체가 인기가 있고 매력있는 친구지 이 친구가 메디컬 학과 학생이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그 친구는 어느 과를 갔어도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여포에게 죽창을 주건 삽자루를 주건 그의 전투력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자,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의대에 막연한 핑크빛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쓴소리 한마디 하면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못지않게 자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 모두 그 병원을 번창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고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모든 의사라면 누구에게나 환자에 대한 고충이 조금씩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어떤 의사도 내 예상대로 착착착 100% 치료를 완벽하게 하는 의사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아니, 솔직히 없을 겁니다. 이 환자가 내 예상대로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 일터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퇴근하고 나서도 은연중에 이런 생각들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몸은 퇴근했을지라도 내 정신은 거의 하루 종일 퇴근하지 않고 있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 정말 대한민국에 손에 꼽힐 정도로 출중한 의사 선생님들은 이만큼 받을 고통을 이만큼 받으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의사들은 이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 이런 고충은 있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직업이 아니냐고요?
우리 제발 20-30년 전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앞을 봅시다. 정말 인정받는 일부 병원들을 제외하고는 부족하지 않게 의식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정도다 하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그 분야에서 특출나게 되면 누구나 정말 화려한 라이프를 살 수 있는 것은 어딜 가나 마찬가지죠. 굳이 의사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의대 갈 실력은 돼.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넉다운이 잘 되고 내 스스로 받는 스트레스를 매니지먼트 할 수 없다. 근데 의사 왠지 좀 멋있고 요새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이런 기대를 갖고 의대에 진학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분명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인생에서 이미 이 길을 선택했기에 지금 돌이킬 수 없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저한테 동생이 있는데 그놈이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의대에 진학하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졸업해서라도 말릴 겁니다. 오늘의 결론, 의대 가면 여자가 줄 선다?